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제9주차 발명교육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제를 이제 세 분이 잘 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과제를 내면서, 이제 해당 페이지의 문제를 과제로 지정할 때 제가 말을 잘 못했죠. 원래 9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래서 9-14번, 9-16번, 이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 그것이 과제였는데, 잘못해서 그 동영상을 보니까 7-14번, 7-16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고 그대로 한 사람은 이제 9장을 풀었는데 그냥 그 과제 부분만 이제 다시 찾아서 푸른 사람은 7장을 풀어서 조금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오늘은 그 기체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오늘은 기체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과제를 이제 하다 보면 계산하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과제 한 부분을 이렇게 따왔는데, 이제 어떤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 바꿀 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밀리미터 HG로도 답을 하고 ATM으로도 답을 하고 킬로파스칼로도 이제 답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수은의 그 높이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별 무리 없이 1024mm HG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몇 기압이냐, 그러려면 기압과 밀리미터 수은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보니까 1기압이 760mm HG다. 보면은 이제 1ATM이 760mm HG다 하는 어떤 관계식이 주어지면 우리가 등식을 양변으로 똑같이 나눠도 여전히 그 등식은 성립을 하니까 이때 양변을 모두 한쪽에 항해 그 단위까지 포함해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ATM으로 나눈다. 뭐 이렇게 해도 등식은 성립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여전히 등호는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분, 좌변의 이 부분은 단위마저 약분이 돼서 그냥 상수 1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상수 1이 1기압분의 760mm HG가 된다. 만약에 이 1기압이 아니라 760mm HG로 나눴으면 똑같은 상수 1이 분자 분모만 바뀌어 있는 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수 1이라는 거는 뭐 어떤 식에다 곱해도 숫자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지금 1024 mm HG에서 여기다가 상수 1을 곱해도 변함없는 건데 그 1 대신에 얘 아니면 얘를 둘 중에 하나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곱하자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밀리미터 HG가 없어져야 되니까 두 번째 거를 곱해야 되겠죠. 두 번째 거. 지워졌냐? 밀리미터 H701기압이었죠. ATM. 이렇게. 그래서 1 대신에
760mm Hg 분의 1기압. 그러면 기분 좋게 이 단위가 밀리미터 Hg 약분이 단위가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ATM이 나와요. 계산은 뭐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겠죠. 1.35 ATM. 그래서 요거나 요거 단위 없는 1과 같은 값, 이 관계식으로부터 한쪽을 분모, 한쪽을 분자로 놓은 분수식을 곱하면 되는데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느냐? 환산인자라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도 이제 얘를 구해놓고 1.35 ATM을 구해놓고 이번에는 파스칼로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1기압이 10135 파스칼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분모, 하나를 분자로 놓을 건데 우리는 ATM이 사라져야 되니까 1ATM분의 10135 파스칼. 계산은 뭐 계산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 풀이가 지금 약간 잘려지게 나왔으니까 제대로 계산하려면 1.35 곱하기 10135 하면은 1528875 10135 13678875 136788.75 파스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킬로로 하려면 세 자리 더 땡겨야 되니까 137 킬로 파스칼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환산인자라는 거를 지금 공부하려고 특별히 요렇게 돼 있는 요런 항들을 만들어서 곱하면 새로운 단위로 바뀐다. 이런 걸 이제 뭐 단위 분석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도 혹시 사용할 기회가 되면 한번 환산인자라는 거를 곱해서 단위를 바꿔보세요. 특별히 복잡한 단위일 때 매우 유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계산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또 쓸만한 계산기를 전에 알려주기로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하나 알려줄게요. 폰 화면은 이제 노트북에 미러링을 시켜서 띄웁니다. 자, 얘는 뭐 닫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이제 내 폰의 그 바탕 화면이에요. 참고로 보니까 여러분도 다 했겠죠? 요즘 이제 백신이 하도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백신을 맞아서 이 앱을 설치하면 코로나 1, 2차 맞았다는 증명이 이렇게 떠요. 그렇죠? 첫 번째 알려줄 계산기는 하이퍼 캘큘러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CALCES라는 건데 뭐 아무거나 이쪽을 난 더 좋아하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메뉴가 오른쪽이 편한 사람도 있어요. 얘를 실행하면 방금 그 계산했던 거 1.35 곱하기 10135 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계산을 하면 그거를 분수로도 표시가 되고 과학적 표기법으로 표시가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분수 소수도 언제든지 대분수 가능하고 어떤 계산에서는 분수의 표시가 더 좋을 때가 있죠. 난 필요 없는 게 만약에 뭐 간단하게 나누기를 하더라도 256 나누기 뭐 138이다 지워놓고 해야 되는데
256 나누기 뭐 138이다. 그러면은 소수로도 이렇게 나오지만 얘를 분수로도 표시를 할 수 있고 대분수로도 표기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순환소수면은 순환소수로도 표기가 돼요. 138은 자릿수가 이제 많아서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뭐 어떤, 하여튼 분수가 필요한데 소수로 돼버리면 그거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이제 형식을 지정을 해서 분수로 표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지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하면 되고 또 그냥 뭐 복잡한 함수들 중에 뭐를 예를 들을까요? 뭐 사인 지금 각도로 되어 있으니까 15도 그러면 이렇게도 나오는데 얘를 보니까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이런 식으로 루트로 표시되는 값도 얻을 수가 있다. 편하죠? 뭐 더 얘기해봐야 여러분 잘 안 쓸 것 같아서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파이에 뭐 다시요. 파이의 2제곱 파이의 자연상수 뭐 2제곱 뭐가 잘못 올려졌죠? 파이의 2제곱 그러면 이게 숫자로도 표시되는데 그냥 숫자가 아닌 기호로도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어떤 계산할 때 유리한 어떤 좋은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인데 돈 주고 산 거보다도 훨씬 효과가 좋은 거. 또 두 번째 거는 뭐 약간 이제 그 메뉴가 다르죠. 광고가 뜹니다. 앞에 것도 물론 광고가 있는데 나는 프로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광고가 없어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하이퍼 뭐 요거 하이퍼 캘큘레이터만 쳐도 나오고 CALCES를 쳐도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알려준 거고 첫 번째 알려준 거는 예 혹시라도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한번 사용해 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유는 일단 해제하겠습니다. 중간에 필요 없는 또 메시지가 뜰 수도 있으니까 종료 누르고요. 자, 처음에 환산인자 얘기했고 계산기 하나 쓸만한 거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줬습니다. 두 가지 하느라고 또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됐네요. 자,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기체에 대한 법칙이 일반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게 세 가지예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 세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그 등식으로 만든 것이 이상기체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체를 다루다 보면 온도와 압력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15도, 뭐 1.2기압 이런 식으로 막 주어지는데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게 0도씨 1기압이에요. 0도씨 1기압. 그래서 0도씨 1기압은 자주 등장하니까 우리는 표준 온도와 압력이다. 그래서 STP 상태라고 해요. STP에서 그러면은 0도씨 1기압이구나. 우리 그 다운받은 책에 보면 아몬 톤스 여기 보니까 N자가 빠졌습니다. 아몬 톤스
법칙이라고 해서 하나 더 있어요. 다른 책에서는 잘 소개를 안 하는데 이 책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하나 더 진행이 되면 여기 등식은 빠졌지만 추가된 응용식까지 오늘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주로 이 책에 있는 걸로 이제 예제를 풀면서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보니까 그때그때 캡처해서 써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압력과 부피와 기체의 양과 온도의 관계다. 이상기체 법칙이다. 압력은 우리가 단위 여러 개 있었잖아요. 주로 ATM이나 기압이나 밀리미터 HG를 쓰고, 볼륨은 뭐 리터 아니면 밀리리터. 양은 일반적으로 몰수를 나타내요. 필요하면 질량, 그 다음에 몰 질량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온도는 섭씨 온도로 많이 취급을 하지만 이 계산식에서는 반드시 켈빈 온도, 절대 온도로 써야 돼요. 계산 문제에서 많이 실수하는 게 단위 때문에 실수를 하는데 이 온도는 반드시 식에서는 절대 온도를 쓴다. 절대 온도라는 거는 섭씨 온도가 있으면 273.15를 더해서 절대 온도가 만들어서요. 무조건 더하기만 하면 돼요. 이 양은 여기서 주로 몰수. 거꾸로 썼나요? 몰수를 이제 많이 나타내죠. 기호로는 이제 N 이렇게 하는데 단위로는 몰이에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수소를 채워서 열리고 띄우는 옛날 그 그림들이 있고 처음에 아몬톤스 법칙이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성적으로 봤을 때 보통의 실온에서 이게 이 핫플레이트가 가열하는 장치인데 꺼놓은 거예요. 그때 압력이 이 왼쪽 조그만 압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적당하게 가열을 했어요. 중간 정도, 전체의 세기의 중간 정도로. 그랬더니 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진 거죠. 여기서 쭉 돌아갔습니다. 12시 방향으로. 근데 최고로 세게 했더니 더 많이 돌아서 높아졌다. 온도를 높이면 압력이 높아진다. 부피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밀폐돼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측정된 값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렇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원래는 요 온도에서 이 압력이 나타난 건데, 그러면은 이제 섭씨 온도로 하면은 y축이 이렇게 273이니까 x축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림이 이렇게 데이터들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축이 있으면 이렇게 놓이는 거죠. 근데 얘를 켈빈 온도로 바꿔서 켈빈 온도 스케일에다가 똑같은 데이터를 그려보면 켈빈이 0도부터 쭉 올라갈 때 실제로 실험이 된 영역은 여기인데 영하 100도부터 150도니까 하여튼 일직선에 놓였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측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연장을 했더니 원점을 향하는 직선이 돼요. 그래프가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일 때 우리는 두 변수가 서로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또는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 압력과 온도죠. 온도 T. 그래서 이 P라는 것은 T에 비례한다. 비례한다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거꾸로 써도 마찬가지겠죠. 절대 온도는
압력에 비례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실험 결과인데 그걸 뭐라 그러느냐? 아몬턴스 로 또는 게일 이삭의 법칙이다.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요. 하여튼 그 압력이 온도에 직접적으로 정비례한다 뭐 이런 뜻인데 정비례한다 하는 게 이제 아몬턴스로고 요때 우리는 세 가지 주로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P가 T에 비례한다 이렇게 쓰겠죠. 이 비례한다는 요 기호는 비례상수를 도입하면 등호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P는 적당한 상수를 아무 변에나 곱해서 KT 등호로 나타낼 수 있고 이 PT가 변해도 같이 이제 비례하니까 항상 이 식을 성립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K는 하고 정리하면 T분의 P인데 이 T분의 P는 어떤 다른 값이더라도 항상 일정하다 하는 거예요. T가 2배 되면 P도 2배 되니까. 그래서 처음 상태를 첨자 1, 또 다른 상태, 나중 상태를 2라고 하면 T1분의 P1은 T2분의 P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 표현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표현을 특별히 표시해 놨죠. 첫 번째는 압력이 절대 온도, 켈빈 온도에 비례한다. 두 번째는 압력은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다. 세 번째는 T1분의 P1은 T2분의 P2다. 계산식은 요게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계산 문제에서는. 기체는 지금 TP 나오고 몰수 나오고 부피가 나왔죠. 요 관계를 알고 싶을 때는 얘네들은 안 변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어찌 됐건 두 가지의 변수에 대한 성질을 얘기할 때는 다른 변수는 고정시켜 놓는다. 뭐 통제 변인 뭐 이런 말을 쓰죠. 문제 예제를 보면 예제 9의 5는 대충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헤어스프레이 그 캔으로 된 그 헤어스프레이가 아이소부탄 가스가 거기에 이제 들어있대요. 이렇게 막 그 스프레이처럼 분출하기 위해서 들어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 하면 경고 문구에 48.8도 이하에서 저장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소각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 뭐 그런 건데 당연히 터질까봐 그런 거겠죠. 아이소부탄이 이제 과열이 되면. 그래서 이제 B번에 관련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해요. 처음에 이제 24도에서 360kPa 그런 3기압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런 그 3기압이 넘나요? 1기압이 101325 101325 3기압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부피는 350ml다. 그런데 얘를 자동차 안에 뒀는데 더운 날 그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간다면 압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부피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는 뭐를 쓰느냐? 또 쓸데없는 게 눌러졌네요. 공식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T1분의 P1은 T2분의 P2다. 처음의 상태가 24도와 360kPa.
부피는 안 변했으니까 나중에 상태는 50도와 모르는 P2 킬로파스칼 이렇게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절대 온도를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섭씨 온도가 아니고. 그래서 24 대신에 24 더하기 273 그러면 이제 297 될 겁니다. 처음에 온도 24도지만 절대 온도로 압력 360 킬로파스칼. 나중에 온도 50이니까 273을 더하면 323. 알고 싶은 압력은 P2. 그래서 이 등식에다가 숫자만 대입을 해서 미지수 P2를 구하면 자연스럽게 390 킬로파스칼이 나온다. 조금 온도가 높아졌는데 압력이 약간 높아졌어요. 같은 식으로 이제 체크의 러닝에서 답은 나와 있고 이제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형식에 맞게 적어봐라 하는 문제로 유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제를 풀면 관련된 유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과제로 지정을 할 겁니다. 앞에 거 보고 그대로 풀면 될 수 있게. 첫 번째 과제 하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유제로 따지면 9.5에 딸린 그쵸? 예제의 9.5에 딸려 있는 게 첫 번째 과제예요. 과제는 이제 풀 때마다 등장하지만 난이도는 상당히 쉬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피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에요. 첫 번째는 온도, 그 다음에는 압력, 그 다음에는 몰수. 온도와 압력과 몰수가 부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온도가 부피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실험한 사람이 이제 샤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샤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그림을 보면 요것도 한번 뭐 눌러볼 필요는 있겠죠. 비디오니까는 유튜브일 거예요. 또 영어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온도에 대해서 부피를 측정을 했는데 역시 섭씨 온도로 하면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켈빈 온도 또는 절대 온도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이 절대 온도 0도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일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런 그림이 얻어지게 되죠. 원점을 출발하는 직선에 놓이게 됐다. 부피와 온도가 결국은 정비례한다. 결론적으로 여기 수식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수식을 보면 부피는 T에 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거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그 다음에 비례상수를 도입하면 등식으로 놓을 수가 있다. K만 놔두고 정리하면 T분의 V가 일정하니까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예제 9.6을 보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지금 보니까 이런 조건으로 준비되어 있다. 부피는 0.3L, 온도는 10도, 압력은 750토르다. 그러면 같은 압력인데 온도가 30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이제 공식인데, 그렇죠? 처음 온도가 10도죠. 10이면은 283이에요. 나중 온도, 처음에 그 부피가 0.3L. 자, 나중 온도는 30도니까 273을 더하면 303K. 나중에 부피는
V2죠. 그래서 V2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건 이 값에다가 303을 곱하면 돼서 약간 늘어나요. 약간 늘어납니다. 그래서 책에 이제 풀이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금방 써놓은 식이에요. 여기다 계산하니까 약간 늘어나서 321리터다. 관련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거꾸로 부피가 변하면 온도가 또 이제 부피가 늘어나면 온도가 올라가고 부피가 줄어들면 온도가 내려가요. 똑같은 유형이니까 9.7은 생략을 하고 9.6만 일단 요 시간에서는 푸는 걸로 할게요. 9.5, 9.6, 9.7은 안 풀었다 하는 겁니다. 자, 샤를의 법칙, 부피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세 번째는 이제 부피가 압력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거죠. 이걸 보일의 법칙이라 그래요. 실험은 대충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사기처럼 피스톤을 준비하고 현재 부피가 요 15 좀 안 되게 13 정도쯤 되는데 압력이 여기 있어요. 얘를 밀면 부피가 줄어드는데 압력이 어떻게 될 거냐. 얘를 당기면 부피가 늘어나는데 압력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상식적으로 부피가 줄면 압력이 높아지고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낮아지겠죠. 부피하고 압력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게 돼요. 우린 그걸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반비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정확히 반비례하는 그런 그림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P와 V는 반비례한다. 반비례할 때 PV 중에 하나를 역수로 해서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얻어져요. 그래서 역시 그 두 변수는 정비례한다. 이 두 번째 정비례는 P와 V가 아니고 뭐죠? P분의 1과 V예요. 거꾸로 V분의 1과 P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반비례하는 거는 한쪽을 역수로 해서 관계를 알아보면 그때는 이제 비례하는 걸로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반비례 그래프는 여러분이 물론 잘 알죠. 반비례 할 때는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때 이제 x하고 y의 곱이 일정하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P와 V의 곱이 일정하다. 그래서 V는 하고 정리하면 P분의 K고, P는 하고 정리하면 V분의 K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압력은 부피의 역수에 비례한다. 얘를 등식으로 K를 이용하면 등식으로 잘 보세요. P는 V분의 1에 비례하는데 이 부분을 등호로 바꾸려면 이쪽에 적당히 상수를 곱하면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K만 놔두고 정리한 게 PV는 K인데 계산식에서는 역시 P1V1은 P2V2라고 하는 계산식에 적용하기 편한 관계식이 얻어진다. 자,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데 그냥 보세요. 15.0ml가 13.0 psi라고 하는 압력에 있다. psi 압력의 단위죠. 그럼 7.5ml가 되면 몇 압력이 되느냐, 몇 psi가 되겠느냐. 반비례니까 15에서 7로 줄었으면 2배가 되겠죠. 그렇죠? 2배가 돼서 26이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기 때문에 과제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9.8 통과.
뭐 호흡할 때 그 부피를 늘려줘서 압력이 낮아지면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가고, 신경막이 올라가서 부피를 줄여서 압력을 높이면 빠져나간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부피가 몰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양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이거 우리는 아보가드로가 이제 제안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그림은 없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역시 부피로 몰수에 정비례한다 하는 얘기예요. V와 N 사이에, 부피와 N 사이에 정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하는 건데, 그래서 V와 N이 비례한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상수 K를 사용하면 등식으로 바뀐다. K만 놔두면 N분의 V가 일정하니까 N1분의 V1은 N2분의 V2다. 이런 관계가 얻어져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이상하다 정도, 아주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n이라는 거는 개수에 대한 거죠. 개수에 대한 어떤 그 항이에요. v는 크기 성질이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거에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워낙 부피가 원래 그런 거니까. 다른 요인을 일정하게 해 놓으면 개수가 10개일 때 1리터다. 100개면은 10리터, 1000개면은 100리터. 이런 식으로 비례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기체라고 뭐 다를 수는 없으니까요. 부피가 개수에 비례한다. 이게 뭐 법칙이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보가드로가 당시에 제안한 그 획기적인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사실은 좀 더 다르게 설명을 해야 돼요. K에 대한 설명이에요. 말로는 부피가 개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는 일정할 때. 그렇지만 K가, 비례상수 K는 모든 기체의 동일한 값이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부피가 K가 만약에 뭐 22.4L per 몰이다. 비례상수지만 요런 단위를 등장하고 있어요.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모든 기체들이 다 22.4L per 몰이에요. 비례상수가. 물론 이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테니까 특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몰일 때는 22.4L, 2몰이면 44.8L, 그쵸? 3몰이면은 67.2L. 그대로 여기다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기체들은 이게 0도씨 1기압에서 데이터예요. 당시에. 1몰을 채워 넣으면 그 부피는 22.4L다. 산소를 넣어도 그렇고, 수소를 넣어도 그렇고, 암모니아를 넣어도 그렇고, 하여튼 기체들은 전부 다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22.4L다. 아보가드로가 실험할 당시의 데이터예요. 요거는 특별히 STP라고 한다 그랬어요. STP에서 1몰은 22.4L다. 아보가드로 법칙도 굳이 뭐 계산 문제를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요 식으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크게 뭐 의미가 없어서 그거는 빼고요. 여기 보니까 또 시뮬레이션에서 그림으로 이상기체 법칙을 보는 게 있어요. 이상기체 법칙을 먼저 여기
합쳐진 식을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과제로 나갈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습니다. 99.5, 9.6 밖에 없어요. 자, 보일의 법칙은 부피가 P분의 1에 비례한다. 샤를의 법칙은 부피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부피가 몰수에 비례한다. 이 변화를 주는 것 외에는 다 통제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 PTN이 동시에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P가 예를 들어서 3배, 또 T가 절대 온도가 2배. 또 뭐라고 할까요? N이 뭐 4배? 분수로 되겠네요. 하여튼 뭐 일단 했으니까 4배. 이렇게 되면 압력이 3배가 되면 부피는 3분의 1로 줄어요. 다른 게 그대로 있다고 할 때. 그랬다가 온도가 2배가 되면 2배 늘어날 테니까 곱하기 이 3분의 2배가 되겠죠. 또 몰수가 4배가 되면 부피도 4배가 돼야 되니까 곱하기 4배 해서 3분의 8배로 부피는 늘어난다. 그래서 이 PTV가 동시에 변하면 이 부피라는 거는 얘네들을 그냥 나란히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P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N에 비례한다. 지금 비례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비례한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얻었는데 얘를 등식으로 바꾸려면 비례 상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V는 어떤 상수를 곱하고 P분의 TN이다. 자, 상수를 K를 많이 쓰지만 화학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서는 R이라는 상수를 썼습니다. V는 P분의 TN에 R이라는 상수를 곱한다. 그래서 요 R을 뭐라고 하느냐? 기체 상수라 그래요. 기체 상수. 이 PTNV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항상 이 관계식은 유지된다. 모든 기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상기체 법칙이다. 이상기체의 법칙이다. 그런데 우리가 법칙으로 해서 이제 요약하고 외우고 할 때, 또 뭐 책을 만들고 할 때 분수 표기 역시 힘들어요. 그래서 양변에 P를 곱해서 PV는 알파벳 순서대로 우변 정리하면 nRT다 라고 하는 유명한 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얘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상기체 법칙이다. 금방 얘기한 거. 이렇게. 자, 이제 R만 알면 PV, NT 중에 4개 중에 3개를 이제 입력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이상기체 법칙의 활용이에요. R을 알아야 되겠죠. R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 상수인데, R은 NT분의 PV고, 아보가드로가 실험할 당시에 STP에서 1리터가 22.4, 1몰이 22.4리터였기 때문에 1몰이 0도씨 1기압, 1기압 22.4리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단위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단위가 달라지면 값도 달라지니까 0.08206인가 이렇게 되고, 리터 기압 또는 뭐 기압 리터 해도 되고요. 퍼 몰 K다.
중요한 값이에요. 기체 상수 0.0821 정도 돼요. 단위도 중요한데 리터 기압 per mol 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VNT 중에 3개를 알면 이상기체 방정식에 넣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한다. 중요한 거는 단위라 그랬습니다. 요 단위에 맞게 PVNT도 똑같이 바꿔서 입력을 해야 된다. 표준 단위는 아니죠. 표준 단위는 아니에요. 원래 리터가 이제 부피인데 리터가 표준 단위로는 세제곱미터를 해야 되고 ATM은 이제 기압이라는 단위인데 얘는 파스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숫자가 10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뭐 표준화하는 중에 10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기압을 파스칼로 바꿀 때 10만 배 정도 곱해지겠죠. 1기압이 10135 파스칼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표준 단위로 바꾸면 1000분의 1에 10만이니까 결국 100배가 돼요. 정확히 101.325배. 그래서 100배 하면은 8점 얼마 되겠죠? 8.314. 표준 단위가 이제 미터 세제곱 기압도 바뀌었죠. 파스칼로. 퍼몰키. 이렇게 됩니다. 근데 파스칼도 표준 단위를 풀어서 쓰면 힘 곱하기 넓이 분의 힘이니까 그걸로 바꿔 적으면 뭐 미터에다가 힘이 곱해지는 게 돼서 결국은 또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요 단위가 뭐와 같으냐? 알고 보면 에너지의 단위인 줄과 같아요. 그래서 얘는 단위를 좀 많이 쓰는 걸로 바꾸면 줄 per mol K가 된다. 두 가지의 그 기체상수 값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0.082 그쵸? 하나는 0.082 하나는 8.314 중요해요. 그냥 부피, 압력, 몰수, 온도 이런 이상기체 법칙에서는 0.082를 쓰는데 연력학이라는 단원으로 들어가면 그 기타 모든 단원에서는 8.314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거에서는 0.082인데 다음 시간에 혹시라도 하게 되면 8.314를 쓰게 될 겁니다. 표준 단위는 8.314, 이상기체 법칙에서는 0.082다. 책을 보면 그래서 이제 PV는 nRT라고 하는 유명한 식이 등장하고 이상기체 법칙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기체 상수, 나는 기체 상수라고까지만 했는데 이상기체 상수 이상 또 붙였네요. 보통 기체 상수라고 하는데 0.08206 또 중요한 거는 리터 기압 per mol K다. 얘를 킬로파스칼로 나타내면 리터로 바뀌어서 리터로 아직 덜 바뀌었는데 8.314가 되는데 요 킬로와 리터를 세제곱미터를 안 바꾼 값 때문에 숫자 크기 없이 곧바로 얘는 줄 per mol K로 바뀐다. 자, 여기 보니까 예제가 하나 이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과정을 설명을 할 텐데 메테인이라고 하는 게 가솔린을 대신해서 뭐 쓰일 수 있는데 만약에 655g의 메테인은
부피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온도는 25도, 압력은 745토르다. 그러면은 온도 중요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온도는 273에다가 25를 더해서 298K로 해야 되고, 745토르는 리터 기압으로 바꿔야 되죠. 745 나누기 760 해서 기압. 환산이자 쓰면 더 좋은데, 일단 압력은 이렇게 되고, 온도는 298K예요. 나머지는 자, 몰수가 하나 있네요. 몰수. 자, 메테인이라는 거는 12.011 곱하기 1 한 개니까 1.008 곱하기 4개 해서 얼마인가요? 16. 얼마 그 몰질량이 16이에요. 그람 퍼 몰. 자, 그러니까 655g은 몇 몰이냐? 정확한 데이터로 환상인자를 만들어 보면 책에 풀이가 다 잘 돼 있으니까 PV는 nRT에서 V를 구하고 싶다. 그럼 V는 P분의 nRT다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V는 P분의 nRT다. 자, 대입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몰수로 바꿀 때 메테인이 1몰이 16.043g이었다. 메테인도 안 쓰면 안 되죠. 다른 물질은 다른 질량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고 환산인자를 만드는 거예요. 보기가 안 좋으네요. 1몰의 메텐이 16.043g의 메텐. 그러니까 이제 요 6.5g의 메텐이 몇 몰이냐 하려면 이거와 이거를 분자 분모에 넣어서 분수로 표시한 것이 필요하겠죠. 지금 g이 필요 없는 거니까 얘가 분모, 얘가 분자예요. 환산인자 얘를 곱해서 자연스럽게 40.8몰. 절대온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또 745토르도 환산인자를 만들어서 곱하면 0.980 기압이다. 그래서 V는 P분의 nRT에서 P에다가는 0.980, N에다가는 40.8, R은 0.08206 상수니까 T는 298. 그래서 그대로 다 대입했죠. 단위들이 약분되는 거 서로 짝 맞춰가면서 지워나가면 여러분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1.02 곱하기 10의 세제곱 리터다. 밑에 이제 체크열 러닝 예제는 단순 문제예요. 위에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뭘까요? 압력을 구하는데 바 단위로 구하래요. 바 단위로. 1기압은 몇 바냐, 10135 바다, 이런 거 이용해서. 그래서 몰수는 주어져 있고, 온도도 주어져 있고, 부피도 주어져 있고, 기체상수는 당연히 여기 표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관계식이 P를 구하는 거니까, P는 V분의 nRT. 여기다가 N에다가는 R에다가는 0.08206, T에다가는 300K, 부피는 180리터 대입하면 계산이 다 잘 나올 것이다. 그래서 체크
your learning이 이제 과제에 들어가겠죠. 이상기체 법칙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 과제는 9.9다. 필요 없는 건 지우고 9.9 이렇게 되고요. 이제 거의 이제 끝 부분이에요. 이상기체 법칙은 요거는 이제 일상생활 스쿠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그렇지 않겠죠.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이상기체 법칙이 PV는 nRT라고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nr 부분을 그냥 놔두면 t만 옮겨버리면 이제 뭐가 되냐 하면 t분의 pv는 nr 이렇게 되죠. r은 상수라 그랬죠. n은 몰수고 그러니까 그 양을 넣었다 뺐다 하지 않으면 이 nr은 일정한 거예요. 닫혀 있는 상황이면 열려 있으면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마개가 막혀져 있다. 그러면 이제 기체가 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n이 일정한 값이고 결국은 nr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t분의 pv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앞에서 여러 번 했지만 처음 상태를 1, 나중 상태를 2라 그러면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 이렇게 새롭다기보단 하나의 변수를 생략한 관계식이 나오는데 이게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한 거기 때문에 보일, 샤를의 법칙이다. 일반적인 계산에 많이 등장하는 법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진 않고, combined gas law, 이렇게 뭐 결합된 기체 법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이죠. 요렇게 있는 겁니다. 요렇게.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 보일 샤를의 법칙의 계산식에 많이 등장을 한다. nr은 생략이 되어 있다. 자,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스킨 스쿠버 하는 사람들,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요. 뭐 산소통이라고도 하고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는데, 물 속에서는 사람이 호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공기통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조건이 바로 첫 줄에 있죠. 153기압이고 13.2리터다. 이 통이 13.1리터고 공기가 압축이 되어 있어서 153기압이고 그 온도는 27도다. 뭐 이렇게 보통 여름의 기온 생각하면 돼요. 얘가 이제 잠수를 해서 70피트 밑으로 내려갔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3피트가 1미터니까 20미터쯤 들어갔다 하면 그 10미터마다 1기압씩 늘어가니까 대기압 포함해서 20미터 약간 넘으니까 3기압의 압력이 걸려 있는 거예요. 3기압의 압력이 걸려 있고
또 사람이 호흡할 때 그 체온이 37도쯤 되니까 37도라고 하자. 그러면은 그 바뀌어진 압력과 체온인 그 상태에서는 그 공급되는 공기가 전부 다 그렇게 바뀌었다면은 부피가 얼마나 될 것이냐. 결국은 이렇게 호흡하는 상황에서의 부피로 환산을 하면 몇 리터냐 하는 거죠. 아까 들어있는 거는 13.2리터였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요. T1분의 P1 V1은 요 식이죠, 요 식. 여기다가 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위에가 지금 잘려서 또 여러분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산소통의 상태는 153기압에 13.1리터고 온도는 27도씨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부피는 모르는 거고 20m 약간 넘게 됐기 때문에 3기압이 약간 넘었고 사람의 체온인 37도를 대입해서 310K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V2를 계산하려면 여기에다가 310이 곱해지고 그렇죠? 3.13이 나눠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계산을 하면 667리터가 된다 하는 거죠. 1시간이 지금 됐네요. 딱 됐네요.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를 할 때, 약간의 뭐라고 할까, 좀 정리를 해 놓고 계산을 하면 편한데, 요 식에서 뭘 구하는 거냐 하면, 부피 V2를 구하는 거죠. V2. 그럼 V1은 원래 있었습니다. V1은 상대편에 있었고, 상대편에 T1분의 P1, T1분의 P1이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있겠죠. P1. 요렇게 있는 게 돼요. 요렇게. 이 식에서 V2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V에 비례하는 거는 같은 분자, V하고 같은 분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첨자에 비례하는 거, 비례하는 거는 뭐라고 하나? 분자에 들어가고, 반비례하는 거는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 변수 중에. 그러니까 V2는 V1이 아까 13.2리터였죠. 2리터 곱하기 T1분의 처음 온도가 300, 나중 온도가 310 곱하기 자 압력으로 따지면 처음에 높은 압력이었어요. 처음 P1이 여기 있으니까 13.2 atm 나중에 3기압이었죠. 3.13 이렇게 해놓으면 계산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처음에 13.2가 있었는데 온도 효과에서 아주 조금 늘어나요. 그쵸? 300분의 310이니까 압력 효과에서 3, 4, 12, 4배 정도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야. 여기는 별거 아닌데 두 번째 4배 정도 늘어나죠. 4배, 3, 4, 12, 4배 정도가 되네요. 그럼 훨씬 어디가 지금 예상하고 안 맞았을까요? 153기압이었구나. 13.2는 리터였고 어째 이상하다 했습니다. 여기가
153이에요. 그래서 이 온도 부분에서는 별로 안 늘어나는데 압력의 변화 부분에서는 3에서 153이니까 3, 5, 15, 50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50배. 50배 하면은 650 정도 돼요. 그래서 답이 667리터가 나온다. 이렇게 써놓으면 답에 대한 그 예측이 좀 쉽지 않은데 같은 변수끼리 잘 정리를 해 놓으면 이렇게 답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물론 계산을 하지만 우리가 버튼을 누를 때 조금씩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미리 예측을 해 놓은 답하고 많이 벗어나면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상기체 법칙의 기본적인 거 활용하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요 예제는 지금 보니까 9의 10번이죠. 9의 10. 오늘의 과제는 네 문제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잘 보이죠? 예제 9.5, 9.6 책에서는 9-5 이렇게 되어 있죠. 9-6, 9-9, 9-10 예제를 보고 바로 밑에 체크하는 문제가 딸려 있으니까 형식을 거의 예제에 따라서 하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쓰는 요령도 흉내를 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를 푸는 거를 과제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